마음의학의 개척자들 세 번째 시간으로 칼 사이먼튼, 마음을 고쳐서 암을 고친다. 칼 사이먼튼, 마음을 고쳐서 암을 고친다. 마음을 고쳐서 암을 고치는 칼 사이먼튼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저희 책 EFT로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 132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 일간지에서 어떤 의학 전문 기자가 썼던 기사 내용입니다. 어느 종합병원의 외과 의사가 말기 암 환자의 개복 수술을 했는데 암이 온몸에 퍼진 터라서 도저히 치료의 가능성이 없어서 다시 덮고서는 보호자에게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이 환자가 멀쩡히 살아서 살아서 병원으로 와서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환자는 보호자로부터 수술이 잘 됐으니까 그저 안심하란 말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가망이 없어서 별다른 약을 처방해 주지 않았으므로 본인은 그저 다 나은 줄로만 알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른 병을 치료받으러 온 김에 의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왔던 겁니다. 이에 의사가 놀라서 실제로 다시 검진해 보니까 정말로 암이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과연 믿음만으로도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 걸까요? 칼 사이먼트는 방사선 종양학 전문의로 1970년대 이후 암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발표하여서 미국의 암치료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는 질병을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의 문제로만 취급해온 종래의 의학적 시각에서 탈피하여서 고대의 동양의학처럼 환자의 정신, 신체,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치료하는 심신의학의 개척자입니다. 사이먼튼 암센터를 개설하여 연구에 몰두하는 한편으로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병원과 의대의 전문 강사로 다양한 암치료 상담 프로그램의 고문으로도 활약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방영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에서도 몇 번 소개될 정도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마음에도 나왔고요. 저기 상상에 빠지다라는 EBS 다큐에도 나왔고 많이 나왔습니다. 칼 사이먼트는 일찍이 유사한 암을 가진 환자들에게 동일한 양의 방사선을 쬐어도 모두 그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연구를 거듭할수록 그는 긍정적 태도를 가진 환자들이 더 오래 살고 치료의 부작용도 적게 경험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이고 획기적인 일이었지만 명상이나 심상화 기법을 암치료에 직접 적용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칼 사이먼트의 1970년대 최초로 명상, 긍정상상 이런 것들을 치료에 직접 적용해 보기로 한 겁니다. 1971년에 그는 오레곤 의대 병원에서 61세의 중증 인후암 환자를 맞습니다. 이 환자는 체중이 59kg에서 45kg으로 줄고 침도 겨우 삼키고 숨을 들이쉬기조차 힘들어할 정도로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기존의 의학적 판단으로는 5년간 생존 가능성이 5% 미만이었고 치료 자체가 도리어 고통이며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는 이 환자에게 심상화 기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환자에게 긍정적인 상상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하루에 3번 5분에서 15분간 상상을 하게 했습니다. 상상의 내용은 주로 방사선이 탄환처럼 암세포를 파괴하는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방사선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다행히 이 환자는 심상화 기법에 거부감이 없고 적극적이어서 오히려 상상을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방사선 치료를 걸은 것만큼이나 불안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장난처럼 보이는 이 상상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일단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체중과 체력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2개월 후에는 검사상으로 암세포가 완전 소멸되기까지 했습니다. 예. 엄청난 거죠. 예. 5년 동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5%밖에 안 되던 사람이 2달 만에 암이 사라진 겁니다. 이후 이 환자는 사이몬튼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심상화 기법을 응용하게 되었다. 그는 오랜 관절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팔다리 관절의 거친 면이 백혈구에 의해 매끄러워지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렸고 실제로 얼마 뒤에는 개울에 들어가 낚시를 할 수 있을 만큼 좋아졌다. 예. 또한 20년 된 성기능 장애도 심상화 기법을 응용하여 2, 3주 후부터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게 되었다. 예. 사이몬튼이 6년이 지난 뒤에 확인해 본 결과 그 환자는 계속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다. 자, 이 첫 환자의 놀라운 회복에 자극을 받은 사이몬튼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합니다. 우선 의학적으로 보아서 불치라고 판단되는 환자들을 모았습니다. 그가 모은 환자들의 생존 가능 기간은 평균 12개월이었습니다. 이런 불치의 환자 159명을 4년간에 걸쳐서 그의 프로그램으로 치료한 결과 그 가운데서 63명의 평균 수명은 24.4개월이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대조군에 속하는 일반 환자들의 평균 수명은 사이몬튼의 환자들보다 절반 이하로 짧았습니다. 또 그의 집단 가운데서 사망한 환자의 평균 수명도 20.3개월에 달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생존하고 있는 환자의 생존 기간은 보통의 신체적 치료만을 받은 환자의 약 2배였고 이미 사망한 환자들도 평균보다는 약 1.5배 이상 오래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치료한 집단의 환자 가운데 1978년 1월까지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환자를 분류해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들이 모두 의학적으로 불치라고 진단받았던 환자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말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암이 소멸된 사람이 14명, 암이 약화된 사람이 12명, 안정상태에 있는 사람이 17명, 새로의 암세포가 발생한 사람이 20명. 자, 이 사실은 소멸된 사람도 14명이나 되는데요. 이 사람들 전부 불치병 환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소멸되고 약화되고 안정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결국 암이 소멸된 사람 14명까지 나왔으니까. 자, 환자들의 삶의 질도 현저히 개선되었다. 이들 중 51%는 암 진단 이전과 비슷한 활동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발병 이전과 비교해서 70에서 80% 이상의 활동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무려 76%에 달했다. 사이몬튼이 임상 경험으로 판단할 때 말기 암 환자가 이만큼의 활동 능력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기적적인 현상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사이몬튼은 심상화 기법을 포함한 심리요법이 암치료에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밝혔고 이 사실은 미국 의학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엄청난 결과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 22.2%가 암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 표는요, 저희 책 EFTO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 135쪽에 보면 표가 있으니까 그걸 같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암 물질을 암의 주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요컨대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에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담배를 피워도 암에 안 걸리고 안 피워도 암에 걸리는 사람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날드 그라사 박사의 저서 인체는 영웅이다. The body is the hero. 인체는 영웅이다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한 심부전증 환자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식 전에 철저하게 검사를 했음에도 며칠 뒤에 이 신장에 암세포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식 후에 환자의 신장이 갑자기 커져서 검사해 보니 암이었고
동시에 깨끗했던 양흉부에도 암덩어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인 검토 후에 의사들은 이 모든 암이 이식된 신장에서 온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보통이라면 자라는데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릴 크기의 암덩어리가 불과 며칠 만에 온몸에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이 환자가 새 신장을 면역세포들이 공격하지 않도록 거부반응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암세포가 너무 커져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면역 억제제를 끊게 하고 이식된 신장을 드러냈다. 그러자 그렇게 커졌던 흉부의 암 덩어리가 바로 줄어들었고 혈액투석을 하자 곧 완전히 사라졌다.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암세포 자체보다도 암세포를 방어하는 면역계 기능이 암의 발생과 치료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 사례에서 밝혀진 겁니다. 이처럼 면역계가 암세포를 억제한다고 보는 이론을 면역감시설이라고 하는데 사이먼트는 암의 발생에 관해서 이 이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을 다시 설명드리면 뭐냐면은 암세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암을 억제하는 우리 몸의 시스템이 있다 이거죠. 면역계가 암이 생기면은 암세포를 공격해서 자라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암세포를 없애게 하는데 그게 이제 면역 감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암에 생기는 이유는 암세포가 단순히 생겨서가 문제가 아니라 암세포를 억제하는 면역 체계가 이상이 생겨서 암이 커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면역 감시설이라고 합니다. 노화로 죽은 사람을 해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의 몸에서 암세포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상세포, 장차 암이 될 수 있는 비정상세포가 수시로 생겨나고 있지만 면역계가 이들을 적절히 억제하고 제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암의 발생과 치료에서 면역력은 거의 절대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또한 스트레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크게 약화시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오래전부터 암과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이먼트는 거의져서 마음의 의학에서 1893년에 발표된 스노우 교수의 암의 경과에 나온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런던 암센터에서 치료한 250명의 유방암과 자궁암 환자 가운데에서 43명은 과거에 심각한 기계 부상을 겪었고 15명은 여전히 그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 35명은 매우 가난해서 중노동을 하고 있다. 가족의 죽음과 같은 슬픈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156명에 달했다. 불행한 사건이 전혀 없는 사람은 겨우 19명 밖에 없었다. 모든 형태의 암에 있어서 그 원인으로는 정신적 요소가 가장 유력하다. 정신박약자와 정신병자에게는 이상하게도 어떤 종류의 암도 발병하지 않는다. 자, 면역과 암의 관계에 대해서 사이먼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렬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병에 걸릴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만성적이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데 그로 인해 특히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만성적이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깨뜨려서 이상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킨다. 이상세포는 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세포죠. 자, 사이먼튼의 견해에 의하면 모든 병은 단순히 하나의 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봅니다. 몸과 함께 정신과 감정도 치료되어야 한다. 인간의 정신과 감정이 병의 유발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암은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문제가 표출된 것이다.
특히 발병하기 약 6개월에서 1년 반 이전에 일어난 인생의 위기들, 예를 들면 실직이나 이혼 등의 문제들이 암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사이몬튼 치료법의 전제와 특징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체로 암의 원인은 발암 물질이나 유전적 요인보다는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 암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다양한 심리적 문제가 만성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면역 기능을 약화시킨다. 셋째, 심리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 문제를 풀고 해결한다. 넷째, 심상화 기법을 활용하여 암세포를 줄인다. 제가 보기에 사이몬튼의 이제 가장 큰 업적은 암치료 전문가로서 암이 단순히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심리적 문제, 육체적 표현임을 밝히고 마음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음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밝혔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 보면 EFT로 암 치료한 사례가 많이 올라오는데 EFT 암 치료 기전이 바로 EFT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전을 사이몬튼이 잘 밝혀주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종종 암 환자분 치료하고 그러는데 말기 암 환자분들도 종종 오시고 지금도 한 2분 하고 계신데 말기 암 환자분들은 거의 삶을 말기 암 환자란 건 이런 거거든요.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상태. 이게 이제 말기 암인데, 그런 분들을 제가 몇 분 해보니까 심리적 상태가 거의 삶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는 상태. 좌절과 절망만 가득한 상태. 그런 경우가 100%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 보면은 말기 암 환자의 심리 상태는 자살의 징조를 보이는 우울증 환자의 심리 상태가 같다. 이런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기 암 환자, 이런, 온몸에 퍼져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말기 암에 걸린 분들의 인생을 들어보면, 순탄한 인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학대받거나 버림받았고, 그래서 애정 결핍이 심각하고, 그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못했고,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다든지, 아니면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았다든지, 그래서 결혼 생활도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도, 돈도 안 되거나, 아니면 돈은 벌어도, 너무 스트레스가 많거나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보통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커서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도 불행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아니면 맨날 부부간에 불화도 심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도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을 마지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어렸을 때의 상처, 불행한 결혼 생활, 그 다음에 하기 싫은 일, 이 삼박자가 보통 갖춰져 있고 이러면은 보통 이 삼박자가 갖춰져 있고 그 말기암에 걸린 분들이 보통 이런 삼박자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 상담해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살기 싫다. 결국 살기 싫다 하다가 암 생겨가지고 결국은 결국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칼 사이먼튼은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칼 사이먼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으로 암 환자 치료하는 데가 미국 전역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암 환자 치료를 하는데 기본적인 방법은 심리 상담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심상화 기법이라고 해서 이제 상상으로
뭐 암세포가 줄어드는 걸 막 상상하는 거죠. 뭐 상상하는 방식은 뭐 다양한데 뭐 자기가 먹고 있는 항암제가 암세포를 공격해서 뭐 암세포가 줄어드는 걸 상상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뭐 읽어드렸지만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그 방사선이 마치 뭐 총알인 것처럼, 탄환인 것처럼 암세포를 팍 공격해서 암세포가 뭐 파괴되는 걸 상상할 수도 있고, 뭐 상상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긍정 상상과 그 다음에 심리 상담을 결합해서 이제 암 치료하는데 효과가 꽤 좋죠. 아까 그 치료 효과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EFT 해가지고 암 치료한 경험담들이 종종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뭐 EFT로 암이 치료되는 이유는 뭐 아마도 이제 그 칼 사이먼튼이 이렇게 얘기한 바대로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서 암이 생기는데 그 면역 기능이 약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이고, 그 스트레스는 심리적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많기 때문인데, EFT를 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자꾸 지워지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줄고, 스트레스가 줄면은 그만큼 면역력이 좋아져서 암세포를 억제하게 되어서, 그러면서 암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뭐 앞으로 암은 뭐 엄청 늘 겁니다. 뭐 2명 중 1명, 3명 중 1명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감기 걸리는 것만큼이나 흔한 게 이제 암에 걸리는 거고, 그래서 뭐 오늘 이 시간에 암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은 평소에 EFT 많이 자꾸 하시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래서 스트레스 풀리다 보면은 뭐 암을 예방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 뭐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암 환자 가족이나 암이 있는 분들은 또 EFT를 하면서 또 암 치료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칼 사이먼튼의 이 업적이 상당히 크다고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뭐 제 EFT 하다 보면은 일단 뭐 EFT로 암에 도움을 주는 방식은, 일단 암에 걸리면은 제가 해보니까 암이라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거의 무슨 사형수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거든요. 암이라는 탁 진단을 받으면. 그래서 그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오는 충격을 줄여주는 게 엄청 중요한데, 일단 거기에 EFT가 또 그 암이라는 두려움, 그걸 엄청 많이 줄여줄 수 있으니까 그 자체로도 효과가 크죠. 게다가 이제 EFT 쭉 하다 보면은 암으로 인해 암 환자분들이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 많은데, EFT 쭉 하다 보면 통증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이제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100% EFT를 해서 100% 암세포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뭐 여러 사례들을 보면 EFT를 하면서 암세포가 줄어들었다 이런 경우들도 종종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뭐 또 기존에 받고 있는 치료에 EFT 겸해서 같이 받으시면 또 엄청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실제로 지금 아주대 병원 암센터하고 경희대 한방병원 경희대 한방병원 저기 강동 분원인가요? 거기에서는 지금 EFT를 암 환자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암 치료에 EFT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나 암 환자 가족들께서도 오늘 제 방송을 들으시면은 암 치료에 EFT 같이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뭐 칼 사이먼튼의 긍정 상상요법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뭐 같이 해보셔도 되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암도 마음의 병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을 밝혀낸
칼 사이먼튼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